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안녕하세요. 신앙송가 이종숙입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유명한 동화 오세암을 쓰신 동화작가 정채봉님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그리고 힘이 다 닳았을 땐 던져버리는 건전지 같은 만남을 비천한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또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을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라고도 했습니다. 반면에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세상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손수건 같은 만남의 사람인지 되돌아보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인문학 스튜디오가 여러분들께 손수건 같은 만남이기를 바라면서 이종숙의 인문학 스튜디오 시작합니다. 힐링 인문학 만나보겠습니다. 톡톡 힐링 인문학. 오늘은 대전 북포럼 하미숙 대표님 모시고 그림책으로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대전 북포럼 대표 하미숙입니다. 네, 무척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더위를 잊게 해줄 그림책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어떤 책 소개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더위를 잊게 할 8월의 인문학 그림책 어떤 주제가 좋을까요? 네, 요즘 긴 장마로 힘드셨을 분들과 또 힘든 마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림책이면 좋겠습니다. 아, 그럴까요? 그럼 오늘은 상실감 속에서의 희망을 다룬 그림책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좋은데요. 요즘 상실감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분들께 왠지 뭔가 힘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그림책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상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네. 아주 작은 물건부터 평생을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보내는 상실까지 경험하게 되는데요.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아름다운 그림과 글로 통해 유익한 시간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상실감 하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지갑이나 핸드폰 같은 거요. 물건 잃어버렸을 때 그 상실감과 함께 스스로를 자책하고 비하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분명 건강한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살짝 걱정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가까이 지내시던 분이 명품 선글라스를 잃어버리고 내 주제에 무슨 명품이야 아이고 하고 자기 비화와 함께 우울로 빠지면서 상실을 건강하게 다루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니 안타깝더군요. 네, 많이 공감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림책이 궁금해지실 것 같은데요. 그림책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희 작가의 어느 날 아침 글로연 출판사에서 2017년에 펴낸 그림책입니다. 네. 물론 이진희 작가님도 저희 대전 북포럼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에 다녀가셨고요. 30대 초반에 젊고 예쁘신 작가님이시라 그림도 알록달록 예쁘고 귀엽게 그리셨어요. 그런 인연이 또 있으신 작가님이시네요. 상실을 다룬 주제의 그림책이라서 무거울 것 같았는데 따뜻하면서도 또 예쁘고 귀엽게 그리셨어요. 글을 써서 보내고 싶은 그림 엽서 한 장 한 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미리 그림책을 보는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그림책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숲속 유리집에 살고 있는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 이야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자신의 아름다운 뿔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사슴은 깊은 슬픔에 빠지죠. 그러나 곧 기운을 차려 뿔을 찾아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여행 속에서 사슴은 마음이 따뜻한 친구들을 만나며 조금씩 힘을 얻어가지요. 그러다 어느 날 사슴은 반쪽을 잃어버린 슬픔에 울고 있는 달을 만납니다. 곧 자기 자신이었죠. 어느새 사슴은 친구들에게 받았던 위로와 격려를 달에게 끝내줄 만큼 씩씩해지고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뿔을 찾아 여행을 계속하던 사슴이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뿔마저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 뿔이 하나도 없어진 사슴은 덤덤히 숲속에 있는 자신의 유리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사슴의 머리엔 새로운 뿔이 자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서 제목이 어느 날 아침이었네요. 사실 사슴의 뿔은 떨어져도 다시 솟아나고 달도 기울다가 다시 차오르는 거라는 걸 알았다면 슬퍼하지 않았을 텐데요. 너무 슬퍼서 옆으로 드러누워 있는 사슴 모습을 그린 그림이 실제로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 누워 있는 것 같아서 전 덩달아 슬퍼지면서 너무 슬퍼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뿔을 찾는 과정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한 자신이 경험한 상실의 순간을 이야기해주며 사슴에게 힘이 되어주지요. 네. 그러면서 사슴은 어느새 반쪽을 잃어버린 달을 위로해주게 되고요. 주변의 아픔을 보듬어갈 마음의 여유를 찾는 성장의 순간이었죠. 네. 처음 뿔을 잃기 시작해서 자신의 마음도 보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듬어주는 그런 성장해 가는 과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처음 상실감에 집을 나섰을 때는 다르게 남은 뿔마저 떨어지는 순간에도 사슴은 슬픔을 보이지 않습니다. 덤덤하게 떨어진 뿔을 가방에 넣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사슴은 이미 집을 떠날 때와는 다른 사슴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다시 솟아나는 두 개의 뿔은 앞으로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살아갈 사슴이 될 것을 말해주죠. 네. 사슴의 성장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상실감 속에서 그 상황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뿔은 자연이 나는 거였겠지만 사슴이 뿔을 찾아 나선 노력으로 또 얻은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그림책처럼 작가는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올 긍정적인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상실감을 겪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아주 치유적인 성격의 그림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을 초청한 장소도 대전시민대학 독서심리상담사 자격과정 수강생분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강의실로 모셨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독서 심리 상담 공부하면서 이런 주제의 그림책을 통해서 또 깊이 이해를 하고 상실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도 그림책을 추천해드리면서 그분들의 감정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속에서 주인공은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뿔을 어느 날 아침 잃어버리면서 그림책은 시작되죠. 우리 사회자님이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라면 그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일어났는데 한쪽 뿔이 없어졌다. 세상에. 망연자실할 것 같습니다. 그냥 얼마간은 멍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그림책에서도 주인공의 감정 표현을 그대로 드러내서 그려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고 우울에 빠져 무기력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짐을 꾸리고 집을 나서는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네. 그 장면에서 예쁜 꽃이 많이 피어있는 모습이 마치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슬픔과 우울, 무기력에 빠져 있다가 일어나서 집을 나서는 모습이 용기 있어 보이기도 하고 기특해 보였습니다. 회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절로 들었고요. 네, 단체로 읽을 때는 여기에서 박수를 많이 쳐주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나는 타인으로부터 공감을 받는 장면이 두 번 나오죠. 공감을 받으면서 치유해 나가면 자기도 어느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주는 과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림과 함께 많은 말들이 있진 않은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그랬구나. 네, 나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두 번째 만난 사람은 무척 속상했겠네. 무척 속상했겠다. 네, 잃어버린 경험을 나누고 이게 바로 공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감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충고하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경청과 공감이 필요하지요. 네, 저는 반달이 내 반쪽을 잃어버렸다고 깜깜한 밤하늘에서 울고 있는 장면에서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상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치유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억압되어 있는 감정을 반드시 만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사회자님 그림책을 정말 잘 읽으시네요. 상실을 주제로 한 그림책이고 상실의 아픈 감정을 억압한 채로 살아가시는 분들은 다소 힘든 상황이 반복적으로 맞닥뜨릴 수 있어요. 억압된 감정을 잘 풀어주고 치유해 줄 때 이 장면은 정말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상실감의 치유가 경청과 공감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네네. 그리고 내 이야기나 아픔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줄 대상을 찾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네, 굳이 상담사를 찾기보다는 주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조건이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프로그램도 한몫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매체를 그림책으로 풀어내고 있는 힐링 인문학 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다시 한번 그림책의 주제는 정말 다양하게 담을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간결하면서도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득 상실감이라는 단어에 최근 수해로 인해서 내 터전이 망가진 걸 보신 분들의 망연자실한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글쎄요, 안타깝죠. 형제 자매가 태어나고 자란 공간 집이 없어지고 그 집에서 정서를 나누고 경험을 함께 가졌던 흔적조차 없어진다면 충분히 아픔이 됩니다. 네. 들마루에 앉아 수박을 나누어 먹고 고구마 감자를 쪄서 먹고 모깃불 피운 경험을 이제는 할 수 없고 그 공간마저 수해로 없어졌다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사슴의 뿔이 다시 솟아나는 그 장면처럼 힘든 과정이겠지만 그분들께도 당연히 올 희망을 믿게 되는 그림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요즘은 쉽게 간과해버릴 수 있는 상실의 경험들이 무척 많습니다. 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정서적 소통을 해주던 반려동물과의 이별은 큰 상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냥 묻어두고 애사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어린 나이에는 큰 아픔일 수 있어요. 개인적인 상실감, 사회적인 상실감, 뭐 이런 크고 작은 상실감이 많지요. 네. 상실의 경험을 아무렇지 않은 척 그냥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런 속에서 이 사슴의 뿔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과정을 통해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힐링의 문학, 오늘의 힐링 메시지 어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그림책 어느 날 아침으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상실감을 들여다보시고 억압한 채 살아가시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주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상실의 이야기를 풀어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그림책을 가지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시겠지요. 그림책을 읽고 시작하시면 이야기를 풀어내기도 쉽고 저항을 줄일 수도 있고 상대방도 경청과 공감의 능력을 키울 수 있으니 일석삼조겠네요. 그러네요. 그림책을 매개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상처까지 치유할 수 있다는 건 분명 그림책의 큰 힘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아름다운 그림과 절제된 글 그리고 그 글자들의 호흡하듯이 읽어낼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의 조화로움은 원래부터 하나인 듯 잘 어울립니다. 네. 이 책은 읽고 감상하는 그림책, 소장하고 싶은 그림책으로 추천합니다. 네. 요즘 예상을 빗나가는 일들로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거나 또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슬퍼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어느 날 아침 잃어버렸듯이 또 어느 날 아침 다시 찾을 수도, 새로운 것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그림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림책으로 힐링되는 시간 갖게 해주신 하미숙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철 스님께서 법문 중에 해주셨던 이야기를 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산에 스님 한 분이 살았다. 들리는 바로는 아직까지 한 명도 그의 말문을 막히게 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 어느 날 똑똑한 아이가 손에 작은 새 한 마리를 쥐고 스님에게 가서 물었다. 스님, 이 새가 죽은 건가요? 아니면 살아있는 건가요? 그리고 생각했다. 이 스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목 졸라 죽여버리고 죽었다고 하면 날려보내야지. 내가 드디어 이 스님을 이기는구나.
스님이 웃으면서 말했다. 얘야, 그 새의 생사는 내 손에 달렸지 내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꼬마는 새를 날려보내며 말했다. 스님은 어떻게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그러자 스님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정말 멍청한 아이였다. 그러나 매일 열심히 공부하고 생각하다 보니 지혜가 생기기 시작하더구나. 너는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아이는 슬픈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어제 어머니께서 점을 보셨는데 제 운명은 엉망이라고 했다는군요. 스님은 잠깐 동안 침묵하더니 아이의 손을 당겨 잡았다. 얘야, 네 손금을 좀 보여주렴. 이것은 감정선, 이것은 사업선, 이것은 생명선. 자, 이제는 주먹을 꼭 쥐어보렴.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스님을 바라보았다. 얘야, 내 감정선, 사업선, 생명선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제 손 안에 있지요. 그렇지. 바로 내 운명은 네 손 안에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입에 달린 것이 아니란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내 운명을 포기하지 말거라.